혜원 씨, 큰아이가 초4잖아요. 네. 이제 슬슬 공부 걱정되죠? 많이 됩니다. 주변에 이제 엄마들이 사실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에게 왜 학원을 하나밖에 안 보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이제 놀 친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영어 학원을 안 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가는 하나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는 시간에 영어 학원 가기 전에도 시간이 비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또 시간이 하루 종일 비어요. 네.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친구들은 왔다가 학원 간다고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만 붙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놀다 보니까 아이도 네. 친구들은 다 왔다가 엄마, 그러니까 나도 뭐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을 친구들이 이제 영어 이외에 뭐 수학을 다니거나 네. 뭐 악기 하나 운동 하나 다니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막 논술도 다니거나 막 이제 그렇죠. 다른 과목들 다니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본인도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듣다 보니까 약간 살짝 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그래서 뭔가 좀 추가를 해줘야 될 것도 같은데, 첫째가 수학을 다행히 좀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이제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막 이렇게 어려운 단계까지 풀었던 건 네. 아니라서 네, 네. 본인이 좀 혹시 갑자기 수학학원을 딱 보내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그리고 4학년이면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해야 된다, 어딜 다녀야 된다, 뭐 이런 게 통상적인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사시는 지역이 여의도고요. 네. 여의도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섬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폐쇄적인 동네입니다. 여의도 자체가. 네. 그리고 여의도는 오래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3대가 사는 경우 굉장히 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는 오래 산 집에 시집간 며느리는 과일집에서 알아봅니다. 그렇죠. 아까 낮에 어머니 오셔서 과일 사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3대째 사신 분들끼리 또 결혼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교회를 나가면, 그러니까 그 부모님부터 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네. 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다 아시는 알아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 그냥 동네 친구입니다. 네, 그냥 맞아요. 동네.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지에서 이사를 와서 이제 KBS 바도강전 할 때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전 이제 딱 10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럽게 느껴지고, 네. 근데 이제 흔히 다른 분들이 텃세 없냐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네.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네. 즐겁게는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근데 여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오래 사셨던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인성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들만의 약간 어떻게 가르치면 좋다 이런 게 약간 있으신 것 문화가 같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특이한 그거를 문화. 잘 좀 모르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답은 교육 특구랑은 큰 관심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 여의도에서 굉장히 교육이 높은 분들은 네. 대부분 사립초를 보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대부초 네. 이런 데 많이 가고요. 왜냐하면 학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조그맣게 아파트에 오래된 소규모 이런데 과외 비슷한 학원들 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많고 딱 한 건물에 엄청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대치도기의 브랜드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 브랜드 학원은 거기 아니에요. 토속적으로 있었던 토종 네. 브랜드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름아름 예를 들어서 라이프의 어떤 선생님 이런 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떤 선생님을 네. 다들 이렇게 연락처를 서로 따서 전수해줘요. 예, 5학년 엄마가 3학년 엄마 네. 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거 아니 족보처럼 갖고 다니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무슨 얘기냐면 네. 교육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애매한데 사실은 여의도가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 동네거든요. 네. 관심이 없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아주 관심이 있지도 않고 참 특이합니다. 여의도가. 저희가 볼 때는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선생님? 일부 정말 교육에 진짜 관심 있는 엄마는 대청까지 옵니다. 이사 가는 어머님들 가끔 있어요. 이사도 있고요, 네. 라이드 합니다. 아예 라이브. 네, 학원을 일로 매일요? 다녀요. 매일까지 안 가더라도 여전 학원 많습니다. 실제 그렇군요. 이제 지금 이제 학년이 좀 높아지면 그렇게 네. 느낄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이 아이가 아까 이제 질문할 것처럼 놀이터에서 놀아도 애들은 들렸다 가는 곳이 놀이터고, 네. 이 아이는 거기서 종일 있는 거죠. 네. 올데이 있는 거죠. 자, 뭐가 다르냐? 사실 이제 10년 동안 이제 되게 행복하게 살았고요. 네. 11년 차입니다.
그러면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이 공부 역량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가 초4부터 중3까지 6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하느냐가 사실은 대학도 많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에 올라가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4학년이 자기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네. 오늘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주도 습관이 만들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닐 때랑 지금 우리 애들이 다닐 때랑 많이 상위권을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 영어만 봐도 네. 지금 부모님이 다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그 영어랑 지금 우리 애들이 1학년, 2학년 애들이 하는 영어는 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영어의 끝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능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수능까지 하면 첫 번째는요, 대학을 네. 들어가도 교환학생을 못 갑니다. 아, 토플 점수가 없어서. 그렇네요. 그리고 유학 가기도 불편하고요. 네.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당연히 영어 성적 내야 되고요. 어려움이...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를 어릴 때 만들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초가 없으니까. 강남권 애들은 네.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 거의 안 다니거든요. 미리 끝내놓은 거죠? 네, 영어는. 그래서 실제로 영어랑 수학이 있으면 입시에서 사실은 수학이 더. 중요한 게 수학이지만 네. 입시에서 수학은 그냥 수능까지만 하면 됩니다. 네. 입시에서 수학은 KMO 올림피아드가 아니에요. 지금 강남권은 너무 수학을 많이 시키고 어렵게 시켜서 문제인데 네. 지금부터 너무 안 시키면 수능 수학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강남 쪽에서 방학 때 하루 온종일 초등학생인데도 하루 온종일 다니는 수학학원을 매일 간다 이런 친구를 이제 봤거든요. 보셨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수학은 지금부터 하더라도 네.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원장님들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이랑 같이 책방에 가서 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교재를 고르세요. 그게 뭐 천재든 디딤돌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엄마 나는 이 표지가 좋아. 엄마 난 이 글자가 네. 좋아. 서체가 좋아. 고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념원리 같은 개념서도 네. 있고요. 조금 어려운 뭐 심화서도 있고요. 그냥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엄마 나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10으로 본다면 7, 8은 쉽고 3좀 어려워. 이런 교재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교재를 7, 8은 쉽고. 한 권만 사지 말고요. 네. 수준별로 2권도 괜찮아요. 그래서 개념으로 돌리면서 쉬운 단어는 그 밑에 심화 교재를 같이 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한 바퀴 돌리고 심화를 돌리면 배울 수가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네. 지금 학년이 있기 때문에 그냥 2권을 사서 쉬운 거는 심화를 하고 그다음 어려운 거는 개념을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군요. 진도를 조금 빼주는데 네. 이 아이 자체가 기본으로 머리도 좋고 국리도 잘하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야는 연산보다는 사고력 있게 집중하는 수업을 좋아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런 책도 있고 또 1031 이런 교재도 있으니까 일단 아이랑 둘이 엄마랑 아이만 같이 가서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 코너에 가서 네. 초등학교 4학년 교재를 한번 다 훑어보세요. 네. 훑어보시면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수학도 수학이지만 국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쵸. 이게 보니까 수학 문제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약간 서술형이죠. 예, 서술형이라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네. 풀 것 같더라고요.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못합니다. 국어를 못하면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가서 국어 문제집 하나 어떤 거든 뭐 완자든 한글이든 네. 조금 두껍습니다. 그거는 사서 주 3회 끊어서 하루에 몇 페이지 할래? 라고 하면 아이가 4페이지. 엄마 나는 그냥 뭐 얼마 이렇게 네.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시작하는 시간 날짜 자 하루에 4페이지 하기로 약속했어. 엄마가 날짜 써줄게. 월요일 날 하나 둘 셋 넷
수요일 날 하나, 아. 둘, 셋, 넷. 자, 끝나는 날이 며칠이 된다 하면 이 아이는 일단 약속한 건 지키기 때문에 합니다. 네. 아, 그렇게 날짜를 딱딱.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분량도 본인에게 본인. 물어보는. 본인. 아, 이거 굉장히 좋을 것 네. 같네요. 그래서 국어는 주 3회. 네. 그다음에 수학은 2권 사서 주 5회 해야 됩니다. 아, 시간을 짧더라도 이거는 그냥 꾸준히. 배워야 되니까. 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4학년이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독서가 베이스가 안 되고 또 나아가서 한자가 안 되면 힘듭니다. 한자를. 한자. 그래서 한자는 학습지도 좋고요. 한자 교재도 좋은데 급수는 아닙니다. 급수까지 할 필요는 네. 없고요. 그냥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아. 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다 한자어입니다. 그렇네요. 인수분해, 그렇네요. 약분, 통분, 아. 배열 다 한자어입니다. 그렇네요. 그 뜻을 모르는데 얘가 어떻게 풀어요? 네, 그렇잖아요.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네. 아, 이 한자가 그래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았군요. 네. 저는 사실 독해가 안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국어와 한자를 네.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넣어주고 네. 수학은 꾸준하게 했고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몸에 배이게 네. 한번 해보고요. 아, 저는 이 한자의 중요성을 좀 몰랐던 게 음. 바둑책을 보다 보면 항상 그 사람 이름이 한자로 써져 있거나 네. 일본 책, 중국 책을 보면 한자가 있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됐어서 그걸 따로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지 네. 생각을 못 근데 해봤네요. 아마 물어보면 모를걸요? 네. 모를 거예요. 모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분이 뭐야 이래도 모를 거예요. 네. 분명히 뭐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약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네. 애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골고루 맞춰서 네.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